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재임에 성공한 런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플러싱 민주당 클럽의 지지 기반을 다지고 모든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재임에 성공한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민주당 지지자들 앞에서 재임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어제 저녁 퀸즈 플러싱에서 진행된 선서식에는 토비 스타비스키 의원, 존 리우 전 뉴욕시 감사원장, 피터구 뉴욕시 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축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정치 경력을 처음 시작한 민주당 클럽에서 선서를 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힌 론킴 의원은 적극적인 인재 충원을 통해 클럽의 규모를 키워 더욱 강력한 목소리로 자신의 커뮤니티를 대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I look forward to growing this club and empowering my community by getting more people to join this club and collectively being a better voice for this entire community. 뿐만 아니라 론킴 의원은 학생 수는 증가하는 데 비해 선생과 교실 수는 감소하는 현재의 교육 환경이 문제라며 한인 사회를 위해 개선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학교, 퍼블릭스쿨 학교들이 점점 클래스룸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고 학생들이 선생님들하고 클래스룸 리소스는 없어지고 그런 거를 우리 스테이트에서 고쳐줘야지만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다음 세대들이 교육을 똑바로 잘 받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 스테이트에서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론킴 의원은 재임에 성공하면서 주어진 2년간의 임기 동안 한인 정치인으로서의 활약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 K 뉴스 박민기입니다. 어제는 스키밍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블루크로스 블루쉴드로 잘 알려진 대형 건강보험회사 앤썸에서도 8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형 건강보험 회사 앤썸은 과거와 현재 가입자 그리고 임직원 등 8천만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와 이메일, 또 직장과 수입 등이 담긴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된 사실을 지난 29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앤썸은 곧바로 연방수사국에 신고한 후 외부 전문 업체를 고용해 컴퓨터 시스템의 보안 상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건강보험사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가입자와 직원들의 크레딧 카드 정보와 보험 청구 내역, 의료 기록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과 의사들의 정보도 해킹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앤썸의 조셉 스웨디스 CEO는 이번 일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역시 유출됐다고 밝히고 직원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앤썸 측은 가입자들에게도 해킹 사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한편 수사를 시작한 FBI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어떠한 이상 징후나 피해 상황이 감지되면 곧바로 수사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인들의 주택 차압률이 타민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퀸즈 지역에서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 10채 가운데 한 채가 한인 소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정보 웹사이트인 foreclosure.com의 차압 경매 리스트에 따르면 5일 기준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오클랜드 가든과 리들렉, 와이스톤과 칼리지 포인트, 그리고 플래시 메도우 등 7개 지역에서 차압 위기에 처한 한인 소유 주택이 57채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지역 내 차압 위기에 처한 전체 514개의 매물 가운데 11%로 한인 주택 차압률이 타민족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리들렉이 25.9%로 가장 높았고 베이사이드 22%, 오클랜드 가든 14.6%, 그리고 플러싱 9.9% 등이었습니다. 반면 와이스톤과 칼리지 포인트, 플래시 메도우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차압주택 수로는 플러싱이 26채로 최다를 기록했고 베이사이드 13채, 리들렉 7채, 오클랜드 가든 6채, 와이스톤과 칼리지 포인트는
사고는 각각 2채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2008년 부동산 시장 폭락 직전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한 경우가 많은 데다 한인은 제6자를 받은 비율이 타인종보다 높아 불어난 모기지 부담에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뉴저지주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이 대폭 강화됐는데요. 면허 정지는 물론 시동 제어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주 상원은 지난 5일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의무적으로 시동 제어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6월 주 상원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바 있어 크리스티 주지사가 서명하면 곧 시행됩니다. 법안에 따르면 처음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에서 0.1%면 10일간 면허 정지와 함께 3개월간 시동 제어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에서 0.15%인 상태에서 적발되면 면허 정지 10일과 함께 1년간, 0.15% 이상이면 7개월에서 1년간 면허 정지와 함께 면허가 회복된 뒤 7개월에서 1년간 시동 제어 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시동 제어 장치는 호흡으로 알코올 농도를 감지하는 경찰의 음주 측정기와 비슷합니다. 차에 설치된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편 재범일 경우에는 의무 기간이 더 늘어나고 만약 운전자가 시동 제어 장치를 부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대 6개월 징역과 $1,000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백신이란 약하게 만든 병원균을 몸에 넣어 그 균에 대한 면역력을 만드는 것인데요. 쏟아지는 예방 백신 꼭 맞아야 하나 의문이 일기도 합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백신을 거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USA Today가 뉴욕을 포함한 전국 13개 주 27,000개 학교의 백신 접종률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학교 7곳 중 한 곳은 백신 접종률이 9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0%는 해당 학교의 백신 접종이 충분한지 여부를 파악하는 기준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접종률이 90% 이하인 학교가 전체 15%를 차지했습니다. 일부는 종교적, 정치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했고 일부는 경제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종교나 정치적 이유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는 37%나 늘었습니다. 미네소타대 전염병 연구 정책센터의 한 디렉터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이유는 사회 경제적인 요소와 무보험 등 복잡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충분한 교육을 받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접종을 시키지 않은 경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자신의 자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 분야까지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청소년들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가 큽니다. 대학에 진학하면 나아질 것 같지만 최근 조사에 의하면 대학 신입생들의 정신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UCLA가 지난해 가을 학기 4년제 대학 신입생 15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9.5%는 자주 우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9년 조사에서 우울증 증세를 호소한 신입생은 6.1%였지만 3.4%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또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상위 10% 이내 또는 평균 이상으로 보는 학생은 전체의 50.7%에 불과했습니다. 대학보건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응답자 가운데 50% 이상이 극도의 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32%는 행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증 증세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학생들이 우울과 불안 증세를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때문에 학생들에게 성과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정신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데 더구나 까다롭기까지 한 프리-K 신청 절차에 학부모들이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뉴욕시 무상 유아 교육 신청 절차가 한결 간소해집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어제 2015에서 2016학년도 등록생을 위한 새로운 프리-K 지원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공립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리-K와 시정부와 계약한 유아원별로 각각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 지원 방법은 운영 형태와 관계없이 신청서 한 장에 최대 12곳의 프리-K에 지원할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또 지원 결과를 오는 6월 초까지 통보받을 수 있게 해 학부모들이 자녀의 진학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켈맨 파리냐시 교육감은 프리-K 무상 교육이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이끌 토대라며 새 지원 절차가 학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프리-K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리-K 등록 신청은 오는 3월 16일에 시작되고 4월 24일에 마감됩니다. 신청은 뉴욕시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 교육국은 2014에서 2015학년도 프리-K에 뉴욕시 4세 아동 5만 3천 명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경제를 위한 장기 투자는 교육 투자인데요. 뉴욕시가 48억 달러를 들여 뉴욕시 곳곳에 학교를 신설합니다. 특히 퀸즈 지역에 가장 많은 학교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 시 교육청은 48억 달러를 들여 뉴욕시 곳곳에 학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총 4만 6천여 명의 학생을 추가로 수용할 만한 규모입니다. 보로별로 보면 퀸즈 보로에서는 5개 보로 중 제일 많은 총 2만 777명을 2019년까지 추가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이어 브루클린 1만 2천여 명, 브롱스 7천여 명, 맨해튼 4,901명, 스테이튼 아일랜드 1,701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퀸즈 보로는 2010년에서 2013년까지 5세 이하의 아동 인구 증가율 7.9%로 다른 보로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가장 많은 학교가 신설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는 25, 26학군에서는 2020년까지 각각 3개 학교, 2개 학교가 새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팍팍한 살림에 복권 살 돈도 아깝습니다. 복권 판매가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일리 뉴스가 복권국 판매 기록을 분석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복권 판매 매출액은 90억 달러였습니다. 2013년에 93억 달러보다 2%가 줄었습니다. 복권 종류별로는 파워볼 판매가 지난해보다 43.5% 감소했고 메가밀리언은 11.8% 줄었습니다. 로또 역시 2013년에는 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8,600만 달러로 16.8%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복권 종류인 퀵드로와 즉석게임 판매는 증가했지만 각각 3.7%, 0.4%로 소폭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즉석게임의 경우 예년에 비해 판매량이 크게 늘진 않았지만 매출액이 37억 달러에 달하면서 주 복권국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복권국은 이와 같은 매출 감소가 경제 불황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리파크 복권국 대변인은 다른 주의 복권 판매 감소 현황을 감안하면 뉴욕주는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며 복권 판매 감소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